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자주 사람들을 방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여러 지인들의 집을 찾아가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며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교적 방문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괜찮은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더 이상 사람들을 자주 방문하지 않게 된 6가지 진정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사람들을 멀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우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더 자신감을 갖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과거에 늘 친구들과 이웃들의 집을 방문하며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동네에서 그녀는 문화센터의 활동적인 회원이었고 동네 주민들과 자주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이런 방문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할머니처럼 많은 65세 이상의 한국 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삶의 교훈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와 조언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에너지 우선순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하고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게 됩니다. 박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삼성동 작은 다방에서 친구들과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소중한 자원이 되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사회생활은 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고 지인들의 소식을 계속 접하고 넓은 친구 서클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양보다 질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함을 주며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한때는 필수라고 생각했던 형식적인 방문이 이제는 제한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로 느껴집니다. 특히 그 시간을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키우는 데 쓸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어딘가에 가서 집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별로 관심 없는 대화에 참여하고 여러분을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결국 집에 있었다면 더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소중한 시간의 일부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초대를 거절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잦은 방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표면적인 교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그녀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회적 활동이 의무가 아닌 진정한 기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곳에 있을 필요도, 모든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지속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이해, 그리고 서로의 시간에 대한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초대에 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더 숭히 여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 피하기.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모든 사회적 교류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가십, 불필요한 갈등 또는 기쁨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참아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항상 가족 모임에 참석했지만 매번 집에 돌아오면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항상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논쟁이 있었으며 항상 그녀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그런 상황에 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랑, 존중, 그리고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회적 교류가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드라마를 참을 인내심이 없는 것이죠. 작은 일로 논쟁하거나 오래된 갈등을 되풀이하거나 여러분을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대화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3. 친숙한 공간에서의 편안함 찾기. 나이가 들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휴식하고 생각하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편안함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집니다. 옷을 차려입고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하고 작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공간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환경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초대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집에 돌아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음, 산만함, 낯선 환경, 그것은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조건에 맞게 자신을 방문하도록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회적 교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대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4. 사회생활에서 양보다 질 선호하기. 젊었을 때 사회적 교류는 종종 숫자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초대를 많이 받을수록, 일정이 바쁠수록 더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진정한 충족감이 삶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유지하는 관계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사회적 교류를 위해 방문하는 대신 많은 노인들은 더 적지만 더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기로 선택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피상적인 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상을 주려 노력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문이나 빈번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정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상호 이해가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모든 사람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전화하기, 방문하기, 계획 세우기, 단지 자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진정으로 그녀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런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노력이 필요 없는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누군가를 보지 않아도 다시 만났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의 말이죠.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사회생활이 의무가 아닌 진정한 연결에 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5. 우선순위의 변화와 개인적 성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중요해 보였던 것들,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내기, 보여지기, 항상 그룹의 일부가 되는 것, 이 중요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장 많은 평화, 성취감,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는 단지 방문을 위한 방문이 더 이상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대신 자기관리, 개인적 성장, 그리고 단순히 현재를 즐기는 것에 대한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서에서 성취감을 찾고,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던 취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집의 조용함에 앉아 살아온 삶을 성찰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찾습니다. 이가원 씨는 대부분의 인생을 사교적인 나비처럼 보냈습니다. 항상 행사에 참석하고 항상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보다 고독에서 더 많은 평화를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단순한 산책을 즐기고 수년 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읽고 진정으로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단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대신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6. 진정한 우정은 빈번한 방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나이와 함께 오는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가장 좋은 우정은 지속적인 방문이나 정기적인 확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전화하고 자주 방문하고 계속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진정한 연결은 단지 누군가를 덜 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생활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가족이 성장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람들은 다른 일상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강한 관계,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는 물리적 존재보다 더 깊은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상호 존중,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지 않은 말없는 유대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정 중 일부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서로를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연결될 때는 마치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최인숙 할머니는 예전처럼 자주 사람들을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정으로 그녀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녀가 더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강한 우정은 얼마나 자주 서로를 보는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할 때 서로를 위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을 덜 자주 방문하는 것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 6가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생활은 변하고 우선순위는 바뀌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의미 있는 교류를 위한 에너지 보존, 불필요한 스트레스 피하기, 집의 편안함 즐기기, 관계에서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 개인적 우선순위 재정의하기, 또는 진정한 우정이 지속적인 방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유효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가장 큰 자유 중 하나는 자신의 조건에 맞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관을 유지하거나 상호작용을 강요하거나 단지 그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진정으로 기쁨, 평화,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것에 기반하여 선택합니다. 그것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방문하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키우는 관계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우정과 사랑이 물리적 존재를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연결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관계들만 남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